캐시워크처럼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알뜰 하시네요. 노무사가 돈을 잘 벌지 않는 인사를 좀 아는 사람들 인싸엔 아싸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알죠. 이제 사실 노무사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번 5월 달에 개봉이 예정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제 노무사들이 이 노무사 노무진의 티저 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짜 노무사 현실을 잘 짚어냈는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이야기할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냥 외모가 노무사 그렇죠. 중에서 그리고 일단 혼자 개업하셨어요? 노무사 사무소에서. 정경호 배우님이세요. 남자 정경호 배우님께서 이제 노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장면부터 약간 재밌어요. 카라에 그 노무사 배지를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배지 어디 있어요 지금? 배지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배지 기억나세요? 집 서랍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실무에서 노무사 배지를 진짜 차고 다니시는 분을 본 적은 없긴 해요. 그쵸, 노동위원회 출석할 때도 보통 안 안 하고 하죠. 가니까요. 오늘 이 배우분께서는 정장도 아니고 되게 캐주얼한 옷에 딱 배지를 매치하니까 살짝 아니네요. 자격증을 로 이렇게 달아놓네. 잠깐, 방금 봤어요? 그 떼인 임금 받아들입니다. 저런 거 내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이거 뭐 돈 대출해드립니다의 약간 역버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이 생계형 노무사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어떤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산업재, 임금체불, 사회적 기업부터 우대해야 돼. 사회적 기업부터 야, 우대해야 왜? 돼. 연차 불이익, 체당금, 4대 보험, 괴롭힘, 정부 지원금까지. 오. 그러니까 일단 메인은 떼인 임금 받아들인가 임금체불 일단 메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파악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파격적인 명함 쓰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무실을 막 개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호하고 하는 거 보면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그렇게요. 이거는 수임이 없네요. 수익이 없다. 돈이 없다. 잠깐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같은 건가 보네요. 노무사에게 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 아니 같은데 근데 상담 건당이 5만 원, 최종 금액 35,000원이에요. 상담료가 35,000원이야. 어때요? 분수가 일단 나와 있진 않으니까 네. 몇 분에 35,000원이냐? 10분에 35,000원이면 괜찮나요? 그럼 괜찮죠. 1시간에 35,000원이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료는 대충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플랫폼 되게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이런 플랫폼 있잖아요. 엑스포트도 있고 찾아조사도 있고 크몽도 있고 플랫폼은 사실 가격이 좀 낮아요. 플랫폼의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금액의 비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낮게 나오는 것 같고 35,000원이 만약에 30분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이분이 뭐 3년차 지금 설정은 3년차니까 뭐 조금은 싸다? 조금은 싸다. 그렇죠. 35,000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 되게 간단한 질의응답 정도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35,000원인데도 가진 요청이 0건. 그러게요. 파격 할인가인데. 아직은 영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손님이 없어요. 어떤 거예요, 노무사? 개업을 안 한 노무사로서 궁금한 게 개업을 딱 했어요.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겠죠? 또 언제부터 좀 손님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1년 차 동안에 그래도 저는 좀 수임이 괜찮게 됐던 것 같긴 해요. 아예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울기까지 하고. 울지 마. 돈이 없어서 우는 거였죠. 산재도 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눈물 나죠. 이거 눈물 나죠. 캐시워크처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돈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알뜰 하시네요. 노무사가 돈을 잘 벌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현실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 못 버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개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채용일 때보다는 좀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버는 게 벌써? 시간도 사실 덜 쓰고. 아,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 성공했네. 그러게요. 이게 뭐 근데 이게 고정 수입은 아니고 당연히 건별 수입이니까 차등은 있죠. 이런 캐시워크까지 할 정도로 열악한 노무사는 아직은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동기들 중에서 개업한 노무사가 정말 어렵다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지방일수록 더 잘 벌더라고요. 맞아요. 지방은 노무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블루오션. 그래서 돈 되게 잘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도 있네요. 그렇죠. 이거 되게 현실 반영이라고 전 많이 느꼈거든요. 노무사들 중에 유튜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어쨌든 뭐 유튜브가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나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많이 쓰니까 이거는 되게 현실이 잘 반영됐다. 맞아요. 현재. 산책 콘텐츠.
요즘에 아무래도 산재가 좀 많이 이슈이긴 하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면서 산재 발생률은 줄지는 않으니까요. 산재는 발생하고 중대재해는 점점 강화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재랑 일반 노무를 전에 나누긴 했었는데 실제 실무에서 이제 개업 초반에는 크게 안 나누고 다 하잖아요. 다 해야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노무진도 산재도 같이 가는 모습, 현실을 잘 봐줘간 느낌이네요.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돈이 되나? 그치. 이거는 약간 오류다. 맞아요. 설정 작가님께서 오류다. 살짝 오류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산재가 돈이 더 됩니다. 수습 때, 그러니까 합격하자마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산재가 돈이 된다라는 사실은 거의 모든 노무사들이 알고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실 산재는 착수를 안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받는 일반 노동 사건보다 훨씬 짭짤하다. 그렇죠. 이게 되네 하잖아요 벌써. 위험성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지금 위험성 평가하는 것 같아요.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보호구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보고 근데 있고.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주 대상으로 사실 개업 초반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 영업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거 영업을 어떻게 따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낼지. 아까 나이주 씨가 뭐 협박이라도 하자는 거라고 했어요. 그 대상이 혹시 사업주라서 협박은 아니고 그냥 뭐 처벌의 위험성을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면 야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깜빵 가실 수도 있다 근데 이러면서 위험성 평가 안 받으면 어떤 처벌 있지 않나요? 그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평가나 이제 사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부분을 셀링 포인트로 좀 영업을 성공한 모습이네요. 잘했네요. 이거 되게 노무사의 영업의 기본 포인트죠. 위법, 탈법 이런 요소만 찾아가면 우리가 딱 사업주 향해 영업을 맞죠. 할 때 필요한 요소죠.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는 현장 같아요. 지금 이미 지게차 운영하면서 지금 너무 근거리에 있고 여기 심지어 철근에 묶여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결착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이가. 과적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장면도 있었군요. 잠깐만요. 근로계약서 썼구나. 선인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요? 어디에 지금 우리가 지금 회피권을 줬어요. 무슨 상황이라도 살게 해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업무가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원혼을 성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원혼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무서워서 피해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주 씨가 어떤 원한 때문에 이런 데 나타나서 물어나봐라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지금 에피소드를 하나씩 수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화재 난 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 같죠?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거기서 대피하고 있는데 보통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원혼이 나타난 거 보면 이렇게 사망을 하신 상황이니까요. 소화기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비상탈출에 대한 훈련도 사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행 같았죠 방금. 누군가를 동료가 폭행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직장 내 괴롭히면서 많이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폭행, 신체적 괴롭힘들이 다뤄지기도 하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진을 한 명을 팼어요, 노무진이. 의뢰인의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이런 행동까지 나아가면 큰일 나죠.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네. 다 말로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뭐 노무사를 다뤘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뭔가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가 드는 생각은 너무 이제 뭐 노측을 대리해서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네요. 그게 조금은 다른 현실과는 다른 점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의 권리 또는 근로자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노측을 대리하는 쪽만 나와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노무사들은 노동자들 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오해를 조금 더 진폭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주 대리하는 측면도 사업주 자문을 통해서 또 사업주들도 워낙 원한이 많으신 분들 사실 있잖아요. 그럼요. 근로자들한테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한번 다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져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뭔가 억압하는 사업주는 무조건 뭔가를 억압하고 뭔가 권리를 침탈한다는 느낌의 뉘앙스만 보이게 되면 이건 또 약간은 현실과는 다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이면은 인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작가나 PD였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사업주 시청자 수와 근로자 시청자 수를 보면은 근로자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것도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사업주를 제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뭐 극적인 그런 걸 위해서. 극적인 건 없죠.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실제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라든지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어제도 사실 전화 받아서 처리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쪽도 있어서 어쨌든 일방의 측면만 다뤄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물론 본편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근데 너무 노무사가 하는 업역을 사건이나 산재 이런 쪽으로만 축소시킨 것 같아 좀 아쉽네요. 그것도 좋은 얘기. 네, 이제 일반 노무법인들은 요즘에는 이제 노동법 당연히 이런 자문이나 산재 사건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컨설팅도 되게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인사제도 관련 혹은 노무 전반에 관해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반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되는데 이 노무지는 아무래도 좀 발로 뛰고 현장감 있는 노무사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그런 노무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컨설팅도 상당히 우리 시장에 있는 한 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드라마에 녹이기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사실 해요. 생각해보면 그 장면 어떻게 찍을 거예요? 그냥 뭐 회의하고 노트북 들고 밤새서 작업하고 두 분은 어쨌든 조금 더 개선됐으면 보완됐으면 하는 지점들을 짚어주셨다면 전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자면은 일단 노무사의 인식 개선 혹은 인식 확대 맞아요.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아쉬운 점을 하나 더 붙이자면은 러브라인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보면은 왜냐면 지금 여주인공이 처제잖아요, 남자 맞아요. 주인공이. 그럼 지금 러브라인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아니 이 러브라인이 굳이 있어야 되나요? 굳이 우리나라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나요? 근데 왜냐면은 러브라인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워낙에 많고 그게 흥미를 또 유도하는 하나의 측면이잖아요. 왜냐면 그 이상한 변호사 무용호에서도 나름의 그 러브라인이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거든요.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노무진의 티저를 한번 노무사들이 보고 다음 화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무진이 5월 30일부터 금토 드라마 MBC에서 진행을 합니다. 광고 받은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식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티저를 리뷰한 것처럼 매 화마다 또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점, 노무사들이 실제 그런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편하게 글로 남겨주시면 그 피드백 반영해서 다음 영상 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